진학사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준비된 영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의 지원 리포트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좀 해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자료라고 한다면 어찌 네. 보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뭐죠? 합격 예측 리포트. 정말 이제 우리 친구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네. 합격 예측 리포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모의 지원 리포트보다는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네, 내용이 좀 살펴봤는데 많죠. 내용이 네. 상당히 많고 네. 중요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맨 위에 우리 한번 맨 위에 있는 상단 데이터부터 좀 볼게요. 뭐 상단에 기본 정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이게 기본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원, 뭐 예상 인원, 뭐 경쟁률, 뭐 분석 대상자 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냥 이거 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훅 지나가기 쉬울 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정보 아닌가요? 중요한 정보예요. 네. 여기서 어떤 것들을 얻으셔야 되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냥 정원은 뭐 나와 있는 정보니까. 네네. 근데 그 옆에 보면 예상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상 수시 2월 인원은 저희가 과거에 이 모집 단위의 2월 인원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요. 네. 모델링을 해서 이 모집 단위에는 몇 명이 올해 넘어올 것 같다는 걸 예상하는 지표예요.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넘어오게 되면은 실제 넘어온 인원으로 실제 이렇게 넘어온 덮겠죠? 인원으로 바뀌는데 네. 그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이 입시 기간 자체가 사정 기간 자체가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능이 뒤로 밀리면서 네네네네. 네, 이제 입학 시즌 자체가 짧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 전에도 좀 그 지표를 예상해서 추측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이제 뭐 과거에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네. 올해는 좀 더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시에 올해 몇 명을 뽑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6명. 그러니까 요 학과 지금 저희가 네. 성신여대 예로 들고 있는 어딘가요? 과는 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커. 그러니까 미커 같은 네. 경우는 대략적으로 16명을 저희가 예상을 한 거고 네. 이게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가 되면 그 발표된 자료로 딱 해서 최종 모집 인원이 이제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해 이제 이 모의 지원한 결과나 그 다음에 예전의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 보면 전년도 경쟁률이 얼마였다. 근데 올해 올해는? 예상하는 경쟁률이 얼마다. 근데 이 지표는 나중에 눈치 싸움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이 리포트가 어떤 경쟁률을 가정하고 네, 바탕으로 해서 예측이 되었구나. 요걸 살펴봐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작년보다 소폭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경쟁률들을 네, 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요 모집 근데 같은 경우 모의 지원에 따라서 그게 매일매일 뭐 업데이트할 때마다 바뀌어요. 조금씩.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하는 추이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 모집 단위가 모의 지원이 과열이 되면 예상 경쟁률도 좀 그렇죠. 올라가고 모집 단위가 예전에 비해서 좀 인기가 없는데 그러면 저 예상 경쟁률이 조금 낮아져요. 이게 지금 그 뒤에 있는 그 분석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그 네, 의미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단에 보면 네. 그 합격 예측 분석 기준에 적정 표본수가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요것도 중요한 변수예요. 네.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한 이 리포트가 유의미한 표본을 확보한 이후의 리포트인지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네, 맞아요. 아직은 조금 좀 덜 차갑고 좀 덜 덜 들어왔는, 표본이 덜 모여서 약간은 조금은 가볍게 봐야 되는 리포트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의미한 대상자 수가 아직 분석 대상자 수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오류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오차 가능성이 약간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예 이상하다 이런 건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기는 한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간 오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적정 표본수인가요? 그거랑은 좀 다른. 그렇죠. 적정 표본수가 맞죠? 차면 요 게이지가 파란색이 꽉 차면 이게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이제 성적 발표하고 그러면 모의 지원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렇죠.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차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가채점 기간이라서 맞아요. 예.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덜 들어와 있는 모집 단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뭐 리포트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백데이터 또는 그쵸. 뭐 이거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인 거고, 베이스. 네, 베이스인 거고요. 네. 자, 지금부터가 어떤 의미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합격 예측,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결과 네. 또는 뭐 합격 안정성, 네. 어떻게 될지 이거에 관한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학생들 아마 여기부터 되게 네. 궁금해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내 합격 예측 결과는 최초 합격, 최종 합격, 아니 그러니까 추가 합격, 그리고 불합격 이렇게 세 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 네. 추가 합격, 네. 불합격 네. 세 가지라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걸로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네, 불합격이라고 찍히면 아무래도 그죠. 6장 지금 수시 써가지고 불합격 떨어져서 네, 점수 써야 지금 되는데 여기 점수 써야 되는데 지금 니네가 또 또 불합격을 불합격 주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현타가 올 수 있어요. 현타가 올 수 있는데 일단 불합격이라고 떴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예. 하지만 그 밑에 지표들이 굉장히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다른 데를 찾으셔야 돼요. 하지만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에 네. 또 내 점수를 최대한 써서 쓸 수 있는 길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뭐 1승 1무 1패 뭐 했을 때 그렇죠. 1패 전략에서도 네.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이게 불합격이라고 떴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네요. 이쪽에 가까운 그렇죠. 추가 합격 쪽에 가까운 불합격이 그렇죠. 떴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네. 뭔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럼요. 도전해 볼 만하다. 근데 불합격인데 저쪽 불합격이라고 한다면은 네. 빨리 돌려라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저희한테 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그럼요. 이 정보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본인이 12년간 공부했던 그 그럼요. 결과, 그 결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문 닫고 들어가면 최고죠.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거죠. 그럼요. 이거 용자이고 승자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이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합격 예측 리포트.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 합격이 예상이 되고 6칸이 나오고 있어요. 6칸.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모집단인 거죠. 요 합격 안정성 지금 네. 아까 6칸 얘기를 하셔서 네. 이 질문 나올 줄 아셨죠? 네. 진학사하면 칸수 얘기만 많이 하는데 이게 네. 지금 이 칸수라는 게 지금 배터리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죠. 지금 요 그렇죠. 합격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말도 안 해요. 커뮤니티에 463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거나 뭐 6칸이라고 무조건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4칸이라고 안 되고 뭐 3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 칸수 내에서도 또 뭐 어떤 그럼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일단 위의 정보랑 아래 정보를 엮어서 판단하는 네네네. 게 좀 1차적으로는 필요한데요. 네. 합격 합격 안정성에 보시면 6칸인데도 합격 예측 결과는 추가 합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6칸인데도요? 네. 최초 합격이 아니고 6칸 50%가 넘었는데도요? 네, 거꾸로 5칸인데도 최초 합격. 최초 합격 이렇게 뜨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네. 결론적으로는 6칸인 게 더 좋은 거예요, 무조건. 결론적으로 6칸인 게 더 좋은 건데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건 약간의 확률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칸이라는 게 네. 60%다. 뭐 이게 딱 등치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밑에 5칸은 50%다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칸수는요. 네. 근데 추가 합격인데 왜 6칸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 모집 단위는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돼서 많이 도는 굉장히 많이 돼서 추가 합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라는 모집 단위인 거예요. 5칸의 최초 합격은 여기는 어쨌든 5칸만 돼도 네. 여기는 매년 최초 합격이 됐어 이 의미네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도 있고 응. 거꾸로 생각하면 응. 약간 간당간당한 최초인 거예요. 추합이 안 도는 거예요. 그 모집 단위는 원래.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의 네. 제일 밑에 있는 과들. 나는 저 학교는 죽어도 가고 싶어. 무슨 라고 쓰는 친구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모집 단위들은 추합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그런 모집 단위들은
간당간당하게 합격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최초 합격이 안 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건 최초 합격은 예상이 되지만 추가 합격이 안 도는 데니까 그렇죠. 5칸의 최초 합격보다 네. 6칸의 추가 합격이 좋은 걸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6칸이면 얼마나 붙는 거예요? 60%. 라고 아까 간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걸 붙여놨습니다. 그 밑에다가 네. 뭐가 나오나요? 이제 전체 대학을 봤을 때, 네. 과거의 전체 대학을 봤을 때 네. 이제 7칸 이상이면 몇 프로가 붙었는지, 6칸일 경우에는 몇 네. 프로가 붙었는지, 5칸일 경우에 4칸일 때, 3칸일 때, 2칸 이하일 때 네. 각각 몇 프로가 붙었는지를 그 밑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신여대니까 이 대학 예를 든 대학 말고 그냥 네. 저희가 네. 전체 서비스를 다 네, 했을 때 맞습니다. 7칸이라고 전국에 있는 200개 어. 대학 다 합쳤을 때 했을 때 네. 7칸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네. 적중률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합격률이 그렇죠. 합격률. 네. 합격률. 그다음에 네. 6칸일 때 합격률을 이제 보여준다 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칸이어도 합격률이 지금 밑에 보면 95%잖아요. 예. 그러니까 6칸이어도 5명은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죠. 100명 중에 5명은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운이 정말 안 좋은 경우에 폭발하는 경우라고 하죠, 보통. 원서가 3장인데 3장을 6칸을 쓰면 절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원서를 보통.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 네, 그렇죠. 666 쓰지는 않는다 그 그렇죠,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할 때 이거는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꽤 높은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칸 얼마나 붙어요? 4칸 얼마나 붙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저희가 커트라인을 잡는 칸의 기준이 네. 5칸 끝자락이에요. 커트라인 점수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커트라인 점수라는 그러니까 그 추하까지 끝- 다 돌고 한 해서 걸 감안해서 문 닫고 딱 들어가는 문 닫고 딱 친구가 들어가는 끝자리를 50% 끝. 네, 5칸 끝. 다 50%. 그러니까 자꾸 네. 퍼센트라고 그러네. 그렇죠. 여기 다섯 최종 칸 합격 예상 음, 컷을 표현하는 게 음. 5칸의 끝자락이 저희가 예상하는 최종 합격 컷입니다. 그러니까 5칸이어도 합격이 5칸의 약간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네.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높다. 그리고 5칸 끝자락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위험하겠네. 정말 저 50%에 가까운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겠죠. 추가 네. 합격 끝이니까. 네. 추가 합격 끝이니까 붙거나 떨어지거나. 그건 이런 어떻게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냐? 4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칸이요? 4칸은 지금 합격 비율이 지금 네. 40% 정도 되잖아요. 39.6%. 그러니까 그러니까 4칸 쓴 친구들 중에도 40명은 그렇죠. 100명 중에 40명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불합격이라고 해놓고 왜 40명이나 붙어 이렇게 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4칸 중에서도 저희가 예상한 커트라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거기서 약간 멀지 않은 친구들, 멀지 않은 친구들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지만 조금 4칸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4칸 끝자락에 거의 붙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 그 3칸 보면 20% 정도 되네요. 그래도 20명 붙네요. 그렇죠. 100명 중에 20명은 붙는 거예요. 맞네. 생각보다 많죠. 많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게 왜 딱 맞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의 이제 리포트의 영향력이 점점 약간 건방지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해를 거듭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리포트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격 예측 리포트를 내고 그 리포트를 보시고 지원하시잖아요. 네. 그 영향이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그건 심리전이거든요. 그 맞아요, 뒤에.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심리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하는 근거 있는 심리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심리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운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빵꾸 나는 모집 단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 확률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건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요 지표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게 펑크라고 하니까 미달 생각하시는데 미달은 없어요. 그죠? 네, 미달은 아닙니다. 미달은 아니고요. 그 얼마나 조금이라도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부분이 이 정도 됐었는데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이 조금 네. 더 높아지는. 근데 지금 칸수로 보니까 뭐 5칸, 4칸, 3칸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클 것 같잖아요. 근데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차이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점수로 보면 몇 점 차이인데 뭐 수능 문제로 따지면 뭐 많아야 두세 문제. 맞아요. 많아야 두세 문제 차이인데 그런 빵꾸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 리포트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점수만 잡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요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잘 쓰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여기에 네, 경쟁자의 그렇죠. 점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자 분포라든가 뭐 패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죠. 경쟁자 지원 분포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예, 위에 지금 보여드린 최초 최초 합격, 합격, 추가 합격, 불합격 불합격. 요 지표와 합격 안정성 지표는 아주 계략적인 지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1차적으로 판단하시기 위한 지표인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 합격 예측 리포트의 엑기스는 여기부터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 지표를 요 그래프를 보시면 네네.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라색 부분, 녹색 부분, 그리고 하얀색 부분. 이거 아까 그거겠네요. 그죠? 최초 추가. 맞아요. 앞에 보라색 부분은 최초 합격이 예상되는 친구들의 분포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추가 합격이 예상되는 친구들의 분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불합격으로 불합격, 예상되는 네. 친구들의 분포인데 일단 최초 합격 영역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 점수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학교 수준에 비해서 그 이탈하겠네요. 그렇죠.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친구들이 좀 있고 그 친구들이 나가는 걸 감안해서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그쪽에 등록하고 이쪽에 등록은 포기하는 걸 감안해서 요 초록색 영역이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영역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 계산이 됩니다. 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추가 합격이 되는 친구들을 추려내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최초 합격 컷과 최종 합격 컷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저기 이제 이렇게 선으로 지금 라인 가서 점수 있는 네. 그건 거죠? 네. 빨간색은 나의 위치고요. 네.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색깔에 따라서 최초 컷, 최종 컷을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커트 라인과 네. 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조밀한 데도 있고 좀 넓은 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팁을 드려보면 내가 요 언저리면은 4칸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 언저리에 있으면 4칸일 건데 맞아요. 4칸 중에서도 요 정도 앞대가 요 정도 있다. 예. 그러면 앞에를 정말 나중에 가서 이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해보게 되실 거예요. 이 친구는 나갈까 안 나갈까? 이 친구는 나갈까 안 나갈까? 그죠. 왜냐면 그 친구가 나가야 그렇죠. 나가야 내가 붙기 때문에. 그렇죠. 이탈이 생겨야지 어쨌든 나한테도 기회가 오니까. 그럼 궁금하겠는데요. 얘가 딴 데 어디 썼는지. 그 사람으로 빙의해요 막.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간절하면 그 사람으로 빙의 돼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이걸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보도 주죠 우리가. 그 정보를 어디서 주느냐? 네, 그 밑에서 주겠네요. 예, 여기 밑에서 줍니다. 아까 이거 모의지원에서도 있기는 있었던 거죠. 예, 비슷한 거기도 정보가.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네. 그 사람이 합격할 것 같은지 불합격할 것 같은지 이게 나와요. 아까 모의지원 리포트에서는 단순하게 네.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B는 여기 썼는데 네. 가군에서는 이 네. 대학 이 학과를 썼고요. 네. 가군에서는 이 대학 이 학과를 한번 썼더래요까지만 지원해 정보를 주는 거고 네. 여기서는 가군에 이 대학 이 학과를 썼는데 얘가 네. 여기 추가 합격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얘는 제껴야겠네요. 얘는 그쪽으로 그렇죠. 넘어갈 가능성이 좀 물론 있으니까. 저희 시뮬레이션에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면 그걸 할 필요가 있어? 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해서 네. 그 모집 단위를 보고 하나하나 판단해 보는 게 더 네. 정확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시뮬레이션은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학생들의 지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는 해요. 조절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써요, 보통은.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모의지원자 수가 거의 한 200명이 넘는데 네. 내가 100등이에요. 네. 어쨌든 앞쪽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1등부터 하나하나 다 치우께서 99명을 다 찍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말 간절해지면.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느냐? 아우 의미 있죠. 그렇진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3칸, 뭐 심한 경우엔 2칸, 1칸 이런 것도 뚫을 만한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스나이핑이라고 하죠. 네, 스나이핑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네. 저절로 터득하실 수도 있고 뭐 커뮤니티 서비스나 아니면 뭐 저희한테 질문을 주실 때도 네네. 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싶다든가 뭐 아니면 데이터 해석을 하는데 조금 이게 궁금하다라든가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더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왜냐면 더 길게 해야 되면 정말 지금부터 30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네.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본인이 분석을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질문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의미 의미 있게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받을 수 있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저 서비스 이용했는데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희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난감한 그러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번 지금 리포트 저희가 차분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요 친구만 가지고 딱 설명을 드려보면 요 친구는 해석하는 방법이 가군에는 지금 이 모집 단위를 썼죠. 성신여대 미커. 그리고 나군에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를 네.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는 친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군에는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음. 이 친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친구인 거고 아마 이 모집 단위를 지원한 친구들은 요런 조합이 꽤 있을 거예요. 꼭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미디어 학부 그렇죠. 위주로 이렇게 골라서 쓰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다군의 건국대는 불합격으로 예상이 되는데 8명 원래는 여기를 제일 가고 싶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안 돼서 못 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죠? 건대 미커 8명밖에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고. 근데 나군에는 숙대는 붙을 만한 점수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이동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모집 단위에는 남지 않을 친구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네. 얘는 빠졌네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가 빠져줬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이게 정말 핵심이네요. 어찌 보면 합격 예측에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합격 예측 리포트에는 뭐 과거 입시 결과라든가 네. 뭐 올해 입시 저희가 예측하는 올해 입시 결과라든가 뭐 아까 얘기한 것들은 뭐 적중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중간에 있는 지표들은 이제 통계 지표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읽어보시면 네네. 아마 하나하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네.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어떤 거요? 전년도 입시 결과와 미리 보는 올해 입시 결과. 그렇죠. 이제 보시면 과거의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학교에서 발표한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입결. 네, 학교에서 발표한 입결, 예. 경쟁률 그리고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 네.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가 없는 학교들도 보통 있는데 그럼요. 저희가 변환해서 다 넣어놨어요. 네네. 환산점으로만 발표하거나 뭐 100분위 평균으로만 발표하거나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목별로만 이렇게 100분위 네네네네. 평균 발표하고 그런 예. 데도 있고 네. 합산으로 그냥 네네. 단순하게 내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다 한 가지 지표를 변환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이 요 정도구나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거기에 보면 전체 지원한 인원과 합격한 인원 네. 그런 것들하고 추가 합격 인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건 기본 정보네요. 그냥 기본 정보 같은 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추가 합격 비율도 나와 있고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부분이 저희가 요 합격 예측 리포트 위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네. 예측한 결과예요. 올해. 그렇죠, 올해. 올해 저희가 지금 결과. 여기 보면은
올해는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네. 추가 합격 비율은 얼마나 나올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놓은 거죠. 보면은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살짝 평균 100분위가 약간 빠지는 경향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인원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올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도 또 많이 그렇죠.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네. 그러니까 요건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네. 이거 옛날에 비해서 입구열이 떨어지는데 왜 여기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다 아, 떨어질 다 거예요. 대부분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예, 받죠. 올해 애들이 시험을 좀 옛날에 비해서 본 학생들이 적은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되어 있나요? 네, 가만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 예측 적중률 네. 여기서 또 나오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합격 예측 리포트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아까는 이제 스캔에서는 대략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면밀하게 판단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데 모의지원 리포트에 썼던 적중률 스캔이라는 걸 네. 조금 더 이제 지표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표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네.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 근데 이 모집 단위를 얼마만큼 믿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리포트가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리포트 좀 판단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리포트는 2개예요. 실제 합격자 리포트랑 합격 예측 리포트.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여기서 합격 예측 리포트를 내가 이 리포트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지표가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래프랑 요걸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그래프라 하면 네. 위에 있었던 요 아까 그 최초 합격 추가 합격 그렇죠.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요 밑에 약간 더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중률 분석에 네. 왜냐면 지금 2019학년도를 보면 네. 실제보다 좀 높게 예측됐다 그랬고 네. 작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커트라인이 딱 찍힌 거예요, 그냥.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커트라인과 실제 커트라인이 동일했다.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뭐 0.1점, 0.2점 이런 건 차이 날 수 있는데 일단 모의지원 그러니까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본 사람 기준으로는 100%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2019학년도에는 높았다는 거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포를 해석할 때 내가 4칸인데 쫄려요. 근데 과거에 만약에 2년치가 둘 다 높았다. 그러면 약간 느슨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4칸도 과거에 붙은 경우들이 많았구나. 물론 이건 아까 말했을 때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똑같이 쓰면 맞아요. 올라갈 수도 있는 올라갈 거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경향이라는 건 잘 안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네요. 이 그 적중률 분석에 따라서 네. 내가 위에 있는 저 분포 또는 칸수 네. 이런 거를 해석하는 게 다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적중률이 굉장히 낮다면. 근데 적중률은 대개 한 90% 어간에서 움직이거든요. 요 모집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낮은 모집 단위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 합격 예측 리포트에 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에 관해서는 네.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또 중요한 리포트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 합격자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